AJ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에 비해서 EV 에비타 배수가 25% 정도 높게 나옵니다. 롯데렌탈은 누구와 가깝냐? 바로 실적, 재무적인 측면에서 군계 1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지난주와 이번 주 공모주 슈퍼위크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청약을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몇몇 기업은 대여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청약을 진행하는 롯데렌탈과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공모 규모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대여급 공모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두 업체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업체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비율이 217대 1입니다. 근데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1776대 1입니다. 롯데렌탈은 최근에 완전히 폭망했다라고 평가받았던 크래프톤의 243대 1보다 낮습니다. 반면 아주스틸은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 비율과 거의 유사합니다.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도 롯데렌탈은 23%, 아주스틸은 63.6%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사업 모델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스틸보다는 렌탈 비즈니스가 훨씬 더 유망하고 성장성이 있고 증시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아주스틸은 좋게 보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못마땅해 하는지, 실제 두 공모주 중에서 어떤 공모주가 더 매력이 있고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롯데렌탈의 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어 그룹으로 SK 렌터카, LG 네트워크스를 들었습니다. 상장된 기업 중에서 렌탈 비즈니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 두 기업이 맞습니다. 공모가 산출 방식은 EV, 에비타 배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PR가 똑같습니다. 그 기업의 가격 나누기 이익. 그래서 그 기업의 가격이 이익 대비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느냐, 몇 배를 적용해야지 적절하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들어가는 항목이 좀 다르죠. 맨 처음에 EV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시가총액에다가 순부채를 더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인수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그 아파트에 껴있는 대출까지 같이 다 떠안죠. 에비타는 무엇이냐?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입니다. 즉 감가상각비, 세금, 이자를 내기 전 이익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것이고 그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 이거를 그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으로 나눠서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EV 에비타다. 근데 왜 PR을 적용하지 않고 EV 에비타를 적용을 했느냐? 이 렌탈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렌탈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익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EV 에비타를 적용한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렌터카와 AJ 네트워크스의 EV 에비타 배수 평균을 내보니까 5.6배가 나왔습니다. 2021년 1분기부터 최근 4개 분기 에비타를 합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모가를 산출을 할 때 특정 시점의 이익, 특정 시점에 에비타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를 적용을 할 때는 최근 몇 년치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SK 렌터카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도 EV 에비타 배수 평균입니다. 4.1배로 나오고요. 같은 기간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5.26배로 나옵니다. 즉 AJ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에 비해서 EV 에비타 배수가 25%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업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업체별 매출 비중입니다. SK 렌터카는 차량 렌탈에서 68%, 중고차 판매에서 29%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파렌트 렌탈에서 36%, IT기기 렌탈에서 48%, 건설 장비 렌탈에서 16%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렌탈 업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 취급하는 품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롯데렌탈은 누구와 가깝냐? 바로 SK 렌터카와 가깝습니다. 차량 렌탈 65%, 중고차 판매 25%, 완전 SK 렌터카랑 롯데렌탈이랑 판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SK 렌터카의 최근 한 4개년도 평균 EV 에비타 배수를 롯데 렌탈의 공모가를 구할 때 적용을 해준 것이 맞다. AJ 네트워크와 같이 섞어버리면은 공모가가 약간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AJ 네트워크의 EV 에비타 배수가 SK 렌터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 부분은 성장성 그리고 해당 시장의 경쟁의 강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렌터카 업체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일단 롯데 렌탈이 21.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2위 업체 SK 렌터카, 현대캐피탈 그리고 기타 업체의 점유율 비중이 거의 44%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마찬가지로 군소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파레트 렌탈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J 네트워크가 32%, 한국 파레트풀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완전 두 업체의 독과점 시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파레트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바로 물류센터에서 많은 물건들을 그 팔레트 위에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센터, 이커머스와 연결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 그런데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팔레트 렌탈 비중이 높은 AJ 네트워크가 SK 렌터카에 비해서 확실히 EV 에비타 배수를 높게 평가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별 기업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롯데 렌탈이 1위긴 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점유율을 살펴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23%였는데 이제 22% 미만으로 낮아졌죠. 반면 같은 기간 SK 렌터카 그리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업체들의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확실히 좀 롯데 렌탈의 비즈니스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엔 아주스틸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EV 에비타가 아니라 PER 방식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동종업계는 KG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 동국제약, 동국산업 4개의 기업을 꼽았고요. 이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연환산 순이익, 이것을 가지고 PER을 계산해 보니까 21.8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아주스틸의 공모가를 계산을 할 때 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종 기업들의 PER을 각각 한번 살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 32배가 넘고요. 반면 동국제약은 10배입니다. 이게 사실 동종 기업의 PER를 참고를 해서 계산을 할 때 이 PER 편차가 커져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들은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PER을 볼 때는 어쩔 때는 막 PER이 5배 이런데 어쩔 때는 100배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의 PER을 가지고 몇 배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주스틸의 어떤 부분을 공정업계 기업과 비교를 해서 봐야 할 것이냐? 자, 최근 아주스틸을 포함한 앞서 살펴본 그런 동종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5년간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철강 기업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자, 반면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1%에 채 미치지 못하고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실적까지 제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4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구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번엔 영업이익 살펴보겠습니다.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국제약은 좀 낮네요. 22%, 반면에 포스코 강판,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성장입니다.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동종 기업보다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재무적인 측면에서 군계 1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바로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가전에서 70% 이상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두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전 시장 점유율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스틸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아주스틸의 숨은 기술력이 또 증명이 됩니다.
프리미엄 가전에 들어가는 컬러 방향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이 요하는데 아주스틀이 이 부분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삼성과 LG에 잘 납품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12만 톤이에요. 근데 올해 20만 톤, 내년에는 30만 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당연히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현재 가전이라든지 건자재, 자, 이런 쪽에 철강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태양광 구조물, 그리고 배터리용 셀 커버, 자, 이런 식으로 친환경 관련된 매출 비중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매출 비중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아주스틀이 받는 PR 배수, 멀티플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서 EV 에비타 배수가 다소 높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AJ 네트워크스, 이 기업은 제외를 하고 SK 렌터카 EV 에비타 배수, 특히나 한 4년 정도 추이를 놓고 보면은 한 4배보다 조금 높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고평가 그런 느낌 때문에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저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렌탈에게도 성장성 있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바로 카쉐어링 이 부분인데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이쪽 사업부 매출액이 44% 성장을 하고 업계에선 최초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사업보고서에서 살펴보면 따로 아직 분류는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직 실적 기여도는 미미하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사업부의 성장성이 시장에 상당히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공모를 한 이후에 여타 그런 공모주에 비해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롯데렌탈의 카쉐어링 사업부의 성장성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생각보다 이렇게 성적이 저조할 때 좋은 투자 기회도 될 수도 있겠죠. 아주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틸이라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정말 철강 기업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매출과 이익 성장을 꾸준하게 이뤄낸 기업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자, 여기에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프리미엄 가전에 들어가는 강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납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성장 로드맵도 괜찮습니다. 캐파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현재보다 2.5배 정도 확대할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태양광 구조물, 배터리 셀 커버, 즉 친환경 사업부로의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성장성이 잘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공모주보다 상장했을 당시에 양호한 그런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의사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